자, 등차 수열 37을 초항으로 하는 이런 수열을 하나 언급했고요. 마이너스 57이 몇 번째 항이냐고 그랬어. 그러니까 항의 번호를 물어봤을 때는 우리는 n이 자, 등차 수열 일반항이 다음과 같다 그랬고 첫째 항과 공차의 곱을 구해달래. 첫째 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A1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빼기 7 플러스 20이 돼서 결국 13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공차 D는 여기다 2 집어넣고 A2를 구한 다음에 27이 14니까 20에서 빼서 6이겠지. 구한 다음에 A1에서 A2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7. 아, 이게 공차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일반항 공식을 잘 이해를 해보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가 되죠. 그럼 우리가 분배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D 앞에 N이 곱해져 있고 어,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N 앞에 있는 개수, N의 개수가 공차다 이런 식으로 바로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항 13이고요. 그 다음에 공차 빼기 7을 곱해달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91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주어졌고요. 첫째 항과 공차의 곱을 찾으래. 음, 일단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n에다가 2를 대입한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5분의 8이 돼서 5분의 5,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D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A2를 찾아서 A1을 빼주면 그게 D가 되겠지? 그럼 A2라는 건 뭐야? 여기다 2 넣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6 플러스 5분의 8이 돼서 2가 5분의 2가 A2입니다. 여기다 2 집어넣어 보면 그러면은 얘기했듯이 A2는 A1 플러스 D니까 결국 D, 공차 D를 알고 싶으면 A2에서 A1을 빼주면 되는 거고 근데 A2가 5분의 2고 A1은 1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공차 D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말 기초적인 개념을 갖고 해결하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차를 찾으려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돼. 자, 분배를 하면 어떻게 되니? n의 개수가 t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따라서 우리는 공차 d를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n 앞에 있는 개수인 공차 d는 마이너스 5분의 3이구나 이렇게 바로 찾으셔야 되고요. 자, 첫째 항이야 뭐 A1이니까 그냥 여기다 1 대입하면 1이라는 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첫째 항과 공차의 곱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얘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얘를 이해를 해야 하냐면 이런 개념, 그냥 기본 개념만 가지고 막 이거를 풀어가다 보면 결국 4분의 1에서 무언가가 더해졌더니 2분의 1이 나왔다.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공차 D는 4분의 2, 얘가 4분의 2니까 거기서 빼서 4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가 2분의 1이었으니 A는 얘보다 4분의 1이 작았을 테니까 0이었을 거고 얘가 4분의 2니까 더해져서 4분의 3이 될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을 잘 이해를 해보면 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런 식의 배열이 있죠. 자, 요랬을 때 만약에 이렇게 더한 값이 우리가 뭐야? 2A 플러스 3D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될까? 얘도 A 플러스 3D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뭐야? 그냥 바로 4분의 1과 2분의 1을 더한 값과 이게 같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바로 4분의 3이라고 언급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보기의 수열 중에서 등차 수열을 물어봤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d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d라는 아이가 0이 아니면 dn 플러스 a-d, 즉 n에 대한 1차식 형태가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d가 0이면 일반항은 어떻게 돼? 그냥 a가 되는 거야. 그 모든 항들이 a가 나온다는 거지. 즉 어떤 상수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요게 d가 0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일반항 an이 되겠어. 1차식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알 건 일반항의 1차항의 개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공차라는 사실, 공차 d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세요. 그래서 얘는 공차가 1입니다. 나머지는 2차, 지수 형태는 내 등비 쪽이고요. 3차랑 루트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개수는 2개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찾으면 항상 뭐 찾아라? 1차식 형태, 상수 형태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A6항에 대한, 그 다음에 5번째 항과 14번째 항에 대한 비례식을 줬어. 자, 그럼 A6은 일반항 AN이 첫 번째 항 플러스 n-1d니까 결국 A6이라는 건 A 플러스 5D가 되겠죠. 그게 23이라고 돼 있고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2A14는 7A5랑 같은 거고, 그러면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 항식 A14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13D죠. 그 다음에 7 괄호하고 A5는 A 플러스 4D가 됩니다. 그러면 얘 전개해 보면 여기 2A, 여기 7A 이항하니까 5A. 여기 28D, 26D. 그러니까 이항하면 2D가 되겠죠. 이게 0이라는 식을 얻게 돼. 그래서 지금 두 식, 요 식하고 요 두 식을 가지고 AD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식 여기서 A는 뭐가 되죠? A는 23 마이너스 5D가 되는 거야. 그러면 23 마이너스 5D를 요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자 5A니까 5 괄호 하고요. 23 마이너스 5D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2D를 더했더니 0이 나왔다. 자, 그러면 얘가 115 마이너스 25D 플러스 2D는 0이죠. 그래서 23D가 115가 되고요. 결국 D는 5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D가 5면 5, 25니까 A는 빼기 2가 되겠네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25번째 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D니까 24 곱하기 D가 돼서 118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 AN의 네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에 대한 정보를 주고 115는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항을 물어보는 거고 몇 번째 항이라는 것은 결국 n값을 찾아달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식이 AN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D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네 번째 항이라는 것은 A 플러스 3D인데 그게 15란 소리고요. 일곱 번째 항은 A 플러스 6D가 되고 그게 27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식을 빼주면 3D는
27에서 15를 뺀 12가 되죠. 따라서 D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D가 4면 12니까 A는 3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 AN을 찾아보자.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D. 그래서 4n 빼기 1이 일반항 AN인데 이게 115일 때의 n을 찾아달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이 116이 되고 결국 n은 4, 2, 8, 4, 9 해서 29이 나오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등차 수열 AN에서 지금 A3번, 세 번째, 일곱 번째 항의 합과 네 번째, 열 번째 항의 합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차분히 보자. 자,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t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 식에 적용을 해보면 A3,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고요. 일곱 번째 항은 A 플러스 6D가 되는 거죠. 이게 4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A4는 A 플러스 3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항은 A 플러스 9D가 되고 그게 62라고 했죠. 자, 그러면 두 식을 우리가 뺄 건데 얘네들은 어차피 사라지고요. 얘가 D. 예, 그래서 빼면 10이고 8이니까 여기서 빼면 4D가 나오고요. 예, 62에서 빼면 20이 나와. 자, 그래서 D가 5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D가 5라는 것은 자, 요 식에 적용을 해보자. AA, 즉 2A 플러스 이렇게 8D였죠. 근데 D가 오니까 8, 5, 40이 되고 결국 A는 1임을 알 수 있네요. 자, 따라서 A 6번째, 여섯 번째 항은 뭐야? 첫 번째 항 플러스 n-1D, 즉 5D가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5이므로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12라고 하는 등차 수열이네요. 3항과 7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같은 숫자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마이너스 2와 2 이런 숫자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합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3과 A7을 더하면 0이 되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알 수 있는 사실 첫째 항이 12라고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일반항 공식이 어떻게 되죠? 하나 써놓고 합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초항 플러스 n-1D죠. A가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D가 뭐다? 공차 D다. 그래서 A3은 어떻게 됩니까? A3은 A 플러스 2D죠. 하나가 적어. n-1. 자, 7은 뭐야? A 플러스 6D가 될 거야. 이게 0이래. 자, 그런데 앞에서 첫째 항이 12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녀석, 얘가 몇으로 바뀌어? 12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24 플러스 8D가 0이므로 우리가 찾고 있던 D는 몇이었다? 빼기 3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12번째 항을 구해달라지? 자, 그럼 뭘 구하란 얘기야? A 12를 구해달란 얘기고 첫 번째 항은 12였죠. 더하기 n-1이니까 11 곱하기 D. D는 빼기 3이었죠. 그래서 12-33. 결과는 뭐다? 20, 마이너스 21이 되겠네요. 그래서 12번째 항은 마이너스 2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3하고 7이면 홀수와 홀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A3하고 A7 사이에 그죠? 가운데에 A 몇이 있다? A5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이걸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하지.
근데 여기 0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A5가 0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바로 D를 찾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로 찾는 게 아니라 요거 가지고 어떻게 찾을 수 있어? A5가 뭐야? A 플러스 4D가 0이라는 뜻인데 첫째 항이 12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D가 마이너스 3이라고 금방 구했던 방법처럼 다른 방법으로 풀이를 했는데 어쨌든 같은 D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A5, 다섯 번째 항과 11번째 항을 줬고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몇 번째 항이냐는 걸 물어본 거니까 우리는 AN에 대해서, 일반항 AN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한다는 거고, 자, AN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가 된댔으니까 0보다 작을 때의 항 찾으랬으니까 n이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A5, 그러면 A 플러스 4D가 될 겁니다. 요게 27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항은 A 플러스 10D가 되겠지. 그게 15이죠. 자, 두 식을 빼면 6D는 아래에서 위를 빼면 6D죠. 15에서 빼니까 빼기 12가 돼서 D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2면 빼기 8 더해서 더해지니까 첫 번째 항은 35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 AN을 찾아보자. 자, AN은 첫 번째 항이 몇이었죠? 35였고, 그 다음에 n-1 곱하기 d. 요게 음수일 때를 찾으라는 거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n, 여기 플러스 2니까 37이 음수인 걸 물어보는 거고, 결국 n은 2분의 37, 즉, 열 몇이니? 28, 18.5. 그래서 19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120이고 공차 D가 4인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고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건 언제냐 그랬어. 일반항 찾으란 얘기죠. 어떤 특정 항에 대한 특징이니까.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플러스 n-1t가 되는데 그게 음수일 때, 양수라고 그랬네요. 0보다 클 때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이니까 결국 n 값이 무엇이니라고 묻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 자, 첫째 항이 120. 일반항이니까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공차가 d. 근데 그게 3입니다. 자, 이제 얘 찾아달라는 얘기고 결국 4n-14가 양수고요. 결국 4n이 14. 결국 n은 뭐야? 3.5보다 크다. 따라서 네 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양수가 나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첫째 항이 양수라는 말이 있고요. 등차수열은 말 언급했어. 그 다음에 12번째 항과 20번째 항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말. 그리고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 항은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봤네. 그러니까 어떤 한 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땐 항상 우리 일반항 AN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얘는 n-1t라고 하는 식이 존재해. 자, 그런데 A가 지금 또 양수라는 말을 했어. 첫 번째 양, 첫 번째 양, 첫 번째 양, A가 양수다. 자, 그 다음 A12, A20, 그럼 뭐야? A12 플러스 A22, 0이 되는 거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는 빼기 3, 3 이런 숫자니까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를 일반항 공식에 적용해보면 A 플러스 11D, A 플러스 19D, 네, 이렇게 되죠? 이게 0이다. 자,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보면 2A 플러스 30D가 0이고 결국 A는 마이너스 15D라는 식을 하나 얻게 돼. 하나 찾아놨어요. 이거 1번식이라고 하자. 그 다음 문제는
AN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자, AN이, 첫 번째 항이 A인데, 여기 금방 찾아놨죠. 1번식에서 15D 플러스 N-1D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처음으로 음수가 나올 때의 몇 번째 항, N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N에 대한 부등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자, 그럼 이거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ND, 분배해서 마이너스 D니까 빼기 16D가 되는 거죠. 그죠? 어, 이렇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확인해 봐야겠다. 자, 뭘 확인해 볼 거냐면 이겁니다. 일단 이 A가 양수라는 말을 했어. 그지? A가 양수다. 그러면 1번식에서 A가 양수면 마이너스 15D도 양수여야 되니 결국 D는 음수여야겠네. D는 음수여야 돼. 그럼 여기를 D로 한번 묶어보자. 자, D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N-16 이렇게 되죠? D로 묶으면 그게 0보다 작아. 자, 그러면 D가 지금 음수라고. 얘가 음수야. 그럼 얘는 양수여야 곱했을 때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N-16은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얘는 16보다 크다. 우리가 찾고 있던 건 뭐였다? 17번째, 제17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두수 빼기 40하고 4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다. 이렇게 n개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공차 t에 대한 정보를 찾아달라. 자, 그럼 빼기 40에서 얘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빼기 40이 있고 만약에 항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3개가 추가가 됐다면 여기서 첫 번째 40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3D만큼 옮겨졌을 거야. 여기까지 4번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5개면 4번 D가 더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 개수보다 하나 적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에서 지금 현재 n개,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개니까 n 플러스 1번만큼 D가 더해졌더니 40이 됐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n 플러스 1 곱하기 D는 80이 되고요.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었어? 공차 D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어. 그러면 이항을 하면 n 플러스 1분의 8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분자가 80 형태여야 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얘네들은 분자가 80이 없죠. 그 얘기 뭐야? 약분이 돼서 바뀌었다는 얘기니 결국 분자는 어떤 수가 되어야 한다는 걸까요? 분자는 80에 얘는 뭐 약분이 되고 뭔지 모르겠어. 여기는 큰 의미는 없고 여기가 80의 약수가 돼야 한다는 거야.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두수 6과 34 사이에 숫자 3개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대. x, y, z를 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6이 있고요. x, y, z 34가 있어. 자,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건 항이 몇 개다? 5개다. 즉 홀수계라는 겁니다. 홀수.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등차 중앙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6하고 34를 기준으로 본다면 y가 등차 중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등차 중앙식이 어떻게 돼? 등차 중앙의 2배는 양옆의 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양 끝에. 그래서 y가 2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가 어떻게 된 거야? 6, x에 20이 됐고요. z 24가 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x는 6과 10의 등차 중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x는 6하고 20을 더한 26이 되고 결국 x는 13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 z는 20과 24의 등차 중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z는
두 개를 더한 44가 되는 거고 결국 z는 22가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13, y는 20, z가 47, 44. x, y, z 맞죠? 13, 20, 잠깐만, 이게 34죠? 쏘리, 이거 34입니다. 다시 정정. 자, Z가 34와 20의 등차 중앙이더라. 그래서 20과 34를 더한 57이 되는 거고요. 그럼 Z는 54가 되는 거고요. 2로 나눠서 27이 되겠네요. 그래서 13, 20, 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D가 2라고 되어 있고 자연수 n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일단 보면 항이 n개가 추가가 됐다는 거. 그러면 총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8에서 공차 d가 몇 번 더해졌더니 30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공차 d는 2라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몇 번 더해져 있냐. 이 부분을 이해하면 돼. 자, 항이 만약에 A1, A2, A3, A4 이렇게 4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A4라고 하는 숫자는 A1에서 D가 3번 더해졌어, 3번 더해졌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니 항이 4개일 때는 3, 하나가 적죠. 항의 개수보다 한 번 적게. 그럼 n 플러스 2개니까 당연히 하나 적은 n 플러스 1번 D가 더해졌어 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보면 2n은 36이 되죠. 2n은 36. 그래서 n이 18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n값은, 우리가 찾는 n값은 18입니다. 자, 두수 3과 185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어. 이렇게 a1부터 an까지. 자, 저렇게 넣어서 만들었는데 공차는 일단 1보다 큰 자연수고 그때의 n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건 뭐냐면 등차 수열에 대한 개념이야.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3에다가 무언가를 D라는 공차값을 더해서 A1이 됐다는 거고 또 여기에다가 D를 더해서 A2가 됐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마지막에 AN에서 185 이렇게 넘어올 때도 D가 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D가 연속적으로 더해진 형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3 플러스 D 곱하기 무엇인가를 했을 때 185가 나와야 한다는 논리야. 즉, 이 괄호 안은 D가 몇 번 점프를 했느냐는 의미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항이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이건 2번 점프하잖아. 즉, 항의 개수보다 하나 적게 점프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현재 얘 항이 여기까지 n개, n 플러스 2개니까 n 플러스 1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3 이항을 해서 n 플러스 1 곱하기 d가 3 빼서 어떻게 되니? 100, 82가 되죠. 음.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중요한 단서를 했죠. 공차 D가 요 D라는 녀석이 1보다 큰 최소의 최소. 최소의 자연수.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얘가 짝수니까 182가 그러면 얘를 2 곱하기 91로 바라봤을 때 D가 2가 되고 n 플러스 1이 91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n은 몇이다? 90이다. 답은 90입니다. 수열 AN, BN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일단 A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보자고요. 지금 항이 3개가 있어. 근데 등차래. 그럼 등차 중앙 개념을 도입해서
등차 중앙의 두 배는 양 끝에 있는 항의 합과 같다. 따라서 x는 빼기 7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bn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면 bn도 마찬가지 항이 3개니까 등차 중앙의 두 배는 마이너스 2와 8 양 끝에 항의 합과 같다. 그래서 y가 4라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y는 빼기 3이 되겠네요. 2차식을 x-x-x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란 얘기를 했고 걔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a를 찾으래. 결국 나머지 정리니까 f1과 f2와 f3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나머지 정리의 나머지니까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등차 중앙인 f2의 두 배는 양 끝에 있는 F1과 F3의 합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식에다가 그대로 적용하자. 자, F2가 뭐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이죠. 이게 F2. F1은 뭐야?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F3, 3 집어넣으면 9A가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8A 플러스 2는 10A 플러스 2가 되죠. 10A 플러스 2. 따라서 A는 0이라는 값을 얻게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서로 다른 자연수 A, B에 대해서 로그값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어. 등차 수열인데 항이 홀수계다. 그럼 등차 중앙 개념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로그 19의 2배는 양 끝에 있는 로그 A와 로그 B의 합과 같다. 자, 로그의 특징에서 얘는 로그 AB, 곱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요 2는 위로 올라가서 지수 쪽으로 올라가서 19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여기서? AB라는 게 19의 19 곱하기 19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B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결국은 이 19의 제곱이 19 곱하기 19도 있지만 또 뭘 또 있어? 1 곱하기 19의 제곱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19 곱하기 19였다면 A도 19, B도 19가 되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른 일 했으니까 이 경우는 적합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라면 그러면 A가 1이고 B가 19의 제곱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는 자 로그 얘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두 AB의 합이니까 19의 제곱이 뭔가요? 19의 제곱이 19 곱하기 10 플러스 9잖아. 그러니까 190하고 998 이렇게. 그러면 결국 361이 나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1 플러스 361이므로 정답은 362가 되겠네.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어. 일단 등차 수열이고 세 개의 항이니까 세 실근을 이렇게 세 개를 두죠. 자, 그리고 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적용할 수 있겠죠. 세 근의 합. 결과적으로 A-D, A 플러스 D는 마이너스 3차항 계수분의 2차항 계수니까 6이죠. 그래서 3A가 6이어서 A 값의 2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
이 상수항은 세근의 곱과 관계돼 있죠. 근데 a가 2였으니까 2-d, 2 플러스 d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세 개의 곱은 어떻게 돼? 2 하고요. 얘 두 개는 합성공식이니까 4-d 제곱이 되겠지. 자, 그게 뭐야? 아,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빼기 4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1이고, 결국 d제곱이 넘어가서 25가 되고요. d는, 따라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세 근이 다 나온 거죠. d가 5면 여기가 빼기 5가 되는 거고, 얘가 플러스 5지만, d가 마이너스 5면 얘가 빼기 5, 얘가 플러스 5니까 어차피 그 세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d가 5라고 한다면 2 빼기 5에서 빼기 3과 2와 그다음에 2 플러스 5인 7. 이렇게 이게 세 수, 등차 수열의 세 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 실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K가 뭐야? 마이너스 K가 의미하는 게 각각 두 근의 곱의 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빼기 6 더하기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1 그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14. 그래서 K 값은 얘가 몇이죠? 28. 그래서 K는 똑같이 27이구나. 8이 아니라 그래서 13이 되겠네요. K 값은 13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